안녕하십니까. 보물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로펌이 평상 기업 자문도 많이 하지만 네. 이혼 사건도 정말 많이 하죠. 그쵸. 이혼 사건도 많죠. 근데 이때까지 유튜브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혼은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양육원에 대한 부분, 네 번째가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유독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게 입증이 어렵고 쟁점이 많이 되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혼 성립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니면 파탄에 이르렀는지 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의뢰인이 가져오시는 증거들로 인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또 가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사조사의 내용이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혼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역할이 개입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더 중요하고 좀 편차가 큰 것이 재산 분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변호사 개입이 클수록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그렇게 생각이 부분이네요. 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이제 원칙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결혼을 해서 혼인 기간 중에 생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이든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부동산을 네.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재산 분할 분쟁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 될 거고 그러겠네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상가, 뭐 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금. 흔히 우리가 뭐 예금, 적금 이런 거는 좀 쉽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뭐 펀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 원금 환급성 그렇죠. 네. 보장형 뭐 보험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뭐 적금이든 간에 남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거 이혼을 생각을 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진짜 제3자 명의로 딱 짱박아 놓는 케이스 뭐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입증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 네. 명의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회를 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회해서 그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서 한마디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네.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상대방, 그러니까 부부 중에 일방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변호사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습니까? 부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한쪽이 사업을 한다든지 네. 하는 이유로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이 재산 분할 되는 것이 억울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 그러니까 영업권 그리고 네. 우리가 부동산 분양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도 같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렇군요.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미래에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영역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용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유 재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증여를 따로 받은 네. 그런 재산이라든지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속을 받았다,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런 재산은 혼인 생활과 관계없이 형성된 재산이잖아요. 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혼인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나의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또 예외적으로는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서 네. 결혼을 했어요. 집은 제가 해왔지만 10년 동안 저희 남편이 돈을 벌면서 저를 부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남편이 부양하지 않았으면 제가 가지고 온 집을 가지고 까먹으면서 저는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재산의 유지 그리고 가치가 증대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가사 노동을 어느 정도 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특히 아이가 몇 명인데 육아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여에 포함이 될 수 있죠.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안 되는지를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예외로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라는 부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봐도 변호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 기여 관련해서 잘한 기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까먹는 기여도 있죠. 아. 예, 한쪽이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요즘 주식 붐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주식을 했다가 돈이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도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탕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요 갑자기 든 사건이 요즘에 저희 펌에서 했던 사건 중에 재산 분할이 크게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피고 대리였는데 상대방 원고가 재산 분할로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1심에서는 10억 미만으로 일단 인정이 돼서 거의 90억 정도를 방어를 했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어요. 청구액에서 90%가 깎인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방어를 잘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보람이 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특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사건이 제가 알기로 네. 뭐 특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어했던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계속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걸 끝까지 계속 방어를 했던 사건인데 네. 나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추후에 또 계속해서 이용호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